존경하는 해외동포 및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4일 손상TV는 오늘 서울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지금 지방 축제 현장을 순시 중입니다. 잠시 남의 사무실을 빌려서 오늘은 죄송하지만 녹화 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4.27 남북선언과 관련해서 18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 비준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회 비준과 동시에 야당 대표들 그리고 국회의장 및 부의장 물론 여당 대표는 당연히 따라가겠죠. 이런 분들에게도 동반 방북을 지금 계속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국회 문희상 의장 및 부의장 3명 그리고 한국당 김병준 위원장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이분들은 이제 불참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기에는 청와대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각 당 대표들에 대한 이 행동 거지가 좀 기분 나빠서 이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물론 이제 각 당 대표에 대한 예의적인 차원에서는 잘못된 건 100%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런 국회 비준과 또 동반 방북을 왜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집요하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인데 4.27 남북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과 동반 방북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하루아침에 생각을 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지금 현재 소식에 전해지는 바 김정은이가 4.27 남북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과 동시에 각 당 대표들 그리고 국회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까지 같이 동반 방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전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게 둘만의 예전에 판문점 선언 그 이전에 둘이 이제 어디 외곽을 돌다가 앉아서 뭐 얘기를 할 때 그때 주고받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한 라인에 전화가 있으니까 아마 그걸 주고받아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현재 동반 방북과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하는 지금 국회 비준은 김정은이가 요구해서 지금 현재 행해지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걸 각 당 대표들이 알았는지 또 원내 대표들이 알고 반대를 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까지 알고 반대를 한 게 아니라 첫째 시도를 했던 원내 대표들의 반대는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가는데 거기에 방북단에 덜러리로 갈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1차 아마 반대를 했을 거고 2차 타겟이 됐던 당 대표들은 지금 현재 청와대가 요구하고 있는 우리 동시방북이나 아니면 국회 비준이나 이런 문제들은 기분 나쁘다. 절차상 예의가 이게 아니다. 이런 쪽에 아마 포커스를 두고 일단 반대를 한 거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전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4.27 남북선언은 선언 그 자체입니다. 조약이 아니라서 국회 비준이 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김정은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결국 김정은의 그 요구 때문에 국회 비준 할 수도 없는 조약이 아닌 비준 자체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국회 보고 비준을 해달라는데 이것도 참 잘못돼서 한참 잘못됐잖아요.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부터 먼저 준법을 해야 국민들이 봤을 때 그래 법을 어기지 않고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국회 비준 절차나
국회 비준에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닌 건수를 가지고 지금 국회에 비준을 요구하는 거나 또 그걸 보고 국회에서 비준을 하느니 마느니 3당 원내대표들이 모여 앉아서 그 얘기를 하는 자체도 웃은 거예요. 그 결국은 순수한 마음으로 국회 비준을 요구하고 동반방북을 요구했다 그러면 조금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결국은 김정은의 요구로 지금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 이러면 대한민국 법은 있어야만 하잖아요. 가장 누구보다도 앞서서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대통령이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해야 될 사람들이 입법기관 아니겠습니까? 이 두 양쪽 다가 법을 어기는 형태대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리 있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이유가 됐든 빨리 종전선언을 그대로 미국으로부터 받아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자기들이 목표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대로 한반도를 손아귀에 엮겠다는 이런 마수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쳐오면서 자신들이 이제 그때 했던 무슨 선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명박 정권에서 하나쯤에 휴지가 됐던 14선언인가 뭐 이런 형태대로 또 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면 결국은 지금 종전선을 받으려고 뭘 하더라도 그 연장선상에 계속 있지 않으면 자칫하면 종전선을 받아도 별 볼일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종전선언에 대한 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서 오면 좋겠다. 그리고 이걸 꼼짝 못하게 하려면 결국은 5당 원내대표가 됐든 당대표가 됐든 그리고 국회를 끌고 있는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을 공식적으로 북한에 모시고 와서 도장을 꽝 찍으면 꼼짝도 못할 것이다. 이런 아마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다시피 예전에 박지원 의원이죠. 대한민국에 내로라는 모든 언론사 대표들을 60몇 명인가 데리고 북한을 갔습니다.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북한을 비판하거나 이런 형태들의 논평과 기사들이 싹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외국에서 많이 북한을 들락날락하는 사람 중에는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좌파들이 북한을 더 많이 넘어갔다 왔죠. 대표적인 게 지금 미국에 있는 노길남이란 이런 자는 뭐 60배, 거의 70분에 가까운 북한 방문을 하면서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 인간은 미국을 그렇게 정오하면서도 미국에서 복지 혜택을 다 받아 챙기고 있는 요건 우리가 아무리 봐도 북한의 연락책 뭐 이런 놈들밖에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북한에 갔다 온 사람들의 일부 증언에 의해서 밝혀진 바 흔히 말하는 저번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씨앗 작전이라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만 갔다 오면 그렇게 찍소리 못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루아침에 옹호하는 입장으로 돌아서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결과가 결국은 북한에 가서 씨앗 작전에 말려서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주장에 의하면 그 씨앗 작전은 북한의 전략입니다. 좀 쉽게 제가 풀이해드리면 전 세계에서 오는 많은 인사들이 북한에 오면 당일날 왔다 당일날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3일이 됐든 며칠이 됐든 북한에 당연히 머물게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숙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북한에서 제공하는 호텔이 됐든지 아니면 제일 괜찮은 어떤 숙소들이 정해지면 거기에 가서 숙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숙박 장소에 북한에서 날고 기는 그런 젊은 여성들을 방 안에 숨겨두거나 아니면 웨이터로 가장해서 아니면 뭐 안마사가 됐든지 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들어가서 덮치든지 뭐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추잡한 현실이 CCTV로 다 녹화가 돼서 꼼짝을 못하게 만든다는 작전이 바로 씨앗 작전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부에서는 아이들까지 그 여성이 아이들까지 낳아서 그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너희가 아버지는 너를 낳은 아버지는 지금 한국에 미국에 어디에 각 나라 얘기를 하면서 너를 이렇게 버려놓고 갔다. 이런 사람을 용서해서 되겠느냐. 너가 나중에 커서 그 아버지를 처단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결국은 나중에 난파 간첩이나 아니면 해외 공작원으로 내보낸다는 게 이들의 작전입니다. 이건 이미 많이 밝혀져 있고요. 이런 추잡한 몰골이 결국은 그 영상을 통해서 본인이 보았든 안 보았든 엄포 한 방만 놓으면 인생 망가지는 이런 꼬라지들 때문에 결국은 북한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이런 형태대로 많이 흘러갔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직 도달 안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당 원내대표 1차 공격, 2차 공격 당 대표 여기에 응해주지 않은 야당 원내대표와 야당 대표들은 이유 불만하고 어떻게 됐든 잘 안 간 건 잘했습니다. 우리가 초당적 협력이라는 것은 가식이 없고 뭔가 그래도 순수한 마음, 진솔한 마음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지난 그 8월 16일이죠. 그때 우리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그 5당 원내대표 청와대로 초청해서 뭔가 얘기 좀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정기적으로 뭔가 이제 야당 아니면 각 그 당대 원내대표들을 모아서 청와대로 초청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보자. 아마 이런 것 같았는데 그 속내에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8월 16일 청와대 5당 원내대표와 대통령 오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줄기차게 평양 3차 회담 때 같이 가자. 그리고 내가 가기 전에 판문점, 4.27 판문점 그 선언 국회에서 비준을 좀 해달라. 아마 이렇게 집요하게 울고 늘어진 모양입니다. 그래도 거기서 야당 원내대표들은 이제 뭐 간다 안 간다 보다는 공식적인 이런 걸 자제하면서 일단은 안 응한 상태에서 아마 그날 오찬 회동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며칠 뒤에 아무래도 이게 반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그 홍영표 이렇게 민주당 원내대표를 통해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명이 모여서 수행단에 따라가자 안 가자 아마 이런 설전을 벌이다가 결국은 김성태와 김관영 원내대표가 그래도 우리가 수행단에 따라가는 건 모양새가 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은 원내대표 동반방북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북한에 제3차 방북 때 뭔가 선물은 들고 가야 될 텐데 그 선물 중에 김정은이가 그렇게 요구했던 사항이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또 하나는 당대표들의 동반방북인데
이게 일단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불발로 끝났는데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정상회담 발표 다음 날, 그때가 아마 7일인 것 같은데, 이때 다시 여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원내대표를 시켜서 이제 원내대표끼리 모여서 방북에 가자 말자 뭐 이래 했을 때 홍영표 원내대표가 동방방북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지만 또다시 이 두 분이 못 가겠다 이런 식으로 결말을 지었습니다. 그 전날 그 여당 국회 교섭단체 그 대표연설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또다시 그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4.27 남북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지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결의안 채택에 지시를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당내 반발도 그렇고 이제 국회 좀 문제가 되니까 그냥 논란이 일단 수그러들었어요. 아, 이제 뭐 끝났나 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국회 비준이나 아니면 그 동반방북은 끝났나 보다 이랬는데 청와대가 그렇게 쉽게 놓칠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 되니까 이젠 타겟을 다른 데 돌려서 원내 대표로는 안 되니까 그럼 당 대표를 겨냥하자. 이런 식이 돼서 청와대가 그 처음에는 그 자당 출신,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니까 문희상 국회의장을 통해서 야당 대표들을 좀 꼬셔봐라. 그래서 같이 좀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아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희상 그 국회의장도 뭐 머리 아프죠. 왜냐하면 아, 이런 큰 숙제를 나한테 맡겨서 나중에 훗날 역사가 그 왜 덜리를 따라가서 이 문제를 만들었냐 뭐 이럴 수도 있고 또 잘하면 잘 따라가서 잘했다. 이게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 이런 문제에 봉착하니까 좀 미심쩍게 떨떠름했겠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국회 부의장들을 불러서 이 문제를 한번 토론을 해보고 결판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조의를 하기 바로 얼마 전 10일날 낮에 임종석이란 이제 그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임종석이가 느닷없이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각 당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동방방북 요청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각 당 대표를 무시해도 유만부득이지 예의도 없이 아무리 그 청와대 비서실장이라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사전 어떤 뭐 인폼도 없이 그냥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 각 당 대표께서 4.27 남북 선언, 비준 이런 거 또 3차 방북에 어지간하면 같이 가시죠. 자, 이걸 받아들인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그 대표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것 봐라. 정치물을 먹어도 내가 더 먹었는데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누가 찾아와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 이런 의도대로 이러니까 이렇게 좀 가주십시오 하고 이래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냥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냥 뚱딴지 같이 가자. 아무런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당대표들 보고 가자 이건 열받았죠. 그래서 일단은 안 가겠다고 버릇없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일단 안 가겠다고 보이콧을 했어요. 자,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한병도 그 비서를 보내서 그 한국당 비대위원장하고
손학규 대표를 만나서 잘 꼬셔봐라. 본인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구미로 피신을 갔는지 아니면 뭐 달리 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리에 없었고 그 이후에 이미 안 가겠다는 공식 입장이 이제 발표가 됐고 손학규 대표도 아주 기분 나쁘게 그런 예의 없는 짓을 했다면서 저걸 했습니다. 그렇게 10일 날 그 발표를 하고 임종숙이가 11일 날 한병도가 당 찾아가서 강 대표들에게 이렇게 이제 가자. 이거 여러분 봐도 이거 절차가 잘못됐잖아요. 우리가 어떤 남에게 부탁을 하고 무슨 요구를 할 때는 먼저 누군가는 찾아가서 자, 우리가 사실 이러이러한 일로 이런 걸 좀 하고 싶은데 혹시 이런 걸 좀 도와줄 수 없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갈 수 없겠습니까? 이런 절차가 정상입니까? 아니면 너야 따라오든 말든 오라면 와, 가라면 가. 이런 식으로 공개적 기자회견을 열어서 가자. 또 그것도 다행인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또 임종숙이가 자기 페이스북 뭐 어디에다가 꽃탈배라는 또 이런 말을 해서 우리가 그 일부 언론에서 그 이제 뭐 정동영, 손학규, 김병준 뭐 이제 당 대표급들이 오랫동안 정치를 했던 이런 사람이 오니까 올드보이들의 기유한 뭐 이런 걸 쓰니까 이제 그런 용어보다는 꽃탈배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떻게 자칫하면 조석거리고 조롱거리예요. 본인은 어떤 마음으로 꽃탈배를 했나 모르겠지만 그 꽃탈배란 그 자체가 TV에 나이 드신 연예인들이 뭐 모여서 해외여행 가가지고 뭐 오는 에피소드나 이런 걸 방영하는 프로그램 안에 꽃탈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좋게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이 쓰기에는 조속감이고 비아냥거린 겁니다. 그게. 니는 이제 다 된 꽃탈배인데 그냥 시원하게 좀 베풀지 뭐 그러느냐. 충분히 이런 식으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방송에서 거론하고 재론했지만 종전선언 안 됩니다. 북한의 비핵화란 것은 우리가 그냥 가식적 행태로만, 가식적 말로만, 가식적 행동으로만 보여주는 그런 종전선언은 결국은 나중에 핵폭탄이 대한민국 정수리에 떨어지는 이런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어떤 경우가 돼도 무력 통일이라는 한반도를 그저 자기들 손에 넣고자 하는 이런 야심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핵 리스트조차도 제대로 꺼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두고 보십시오. 11월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를 겨냥해서 종전선언을 요구해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이상한 짓을 또 할 겁니다. 핵 리스트라고 꺼내놔 봐야 결국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핵이 예를 들어 10개가 있는데 5개는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자 이게 우리 5개밖에 없다. 확인해봐라. 다 알려줍니다. 그러나 북한 땅덩어리 어디 속에 그 나머지 5개 핵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숨겨왔다. 더 만들었다. 미북 간 남북 간 대화가 행해질 때도 핵을 계속 만들고 있었다. 뭐 이런 식 얘기도 있고 요 야구공만한 이런 핵폭탄들이 지금 뭐 수십 개 만들어서 지금 어딘가 감춰두고 있다. 이런 것까지도 이미 외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북한의 종전선언에는 순수성이 결여된 오로지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그 핵으로서 한반도를 무력 통일을 해서 자기들의 소나기에 엮겠다는 이 프로그램의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물론 트럼프가 12월달 중간선거에 뭔가는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남한의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북한의 김정은이 말을 들어주는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선거에 승리하게 되면 북한의 그 리스트로 실사를 나가겠죠.
근데 이미 미국에서는 그보다 더 세세한 자료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 빌미로 돼서 마지막으로 시원하게 북폭의 스위치를 누를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동맹국이자 우방국이라는 미국의 말을 듣지 않고 오로지 김정은의 말만 듣고 행동하는 지금 문재인 정부를 트럼프 정부가 별로 곱게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언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존심만 아니라 국격까지도 지금 땅에 떨어졌습니다. 국민들은 죽겠다 아우성이고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로 소상공인들은 하루가 멀다고 가게 문을 닫고 길거리로 나서고 있는 이런 시점에 또다시 국민들에게 폭탄 세금을 터뜨려서 흔히 말로 서울 사람들 때려잡겠다는 서울세를 만들어서 지금 세금으로 또 엄청난 돈을 걷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은데 밟아서 죽으란 거예요.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꼴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수차 얘기했지만 풍선 같아서 한쪽을 밟으면 한쪽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충분한 검증과 이런 절차도 없이 지금 국민들이 죽든 살든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하겠다는 이런 정책을 보면서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분고분해졌는지 이것도 신기할 일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 정권을,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덜러리로 자신들의 종전선언의 희생양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저 얘기가 아니고 이미 미국의 유명한 군사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남북대화나 미북대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김정은은 90%의 간을 다 빼주고도 남한에서 봤을 때는 김정은이가 이제 드디어 걔가 천선을 했구나 하고 해도 1%의 마지막을 뒤집을 수 있는 이런 인간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말로는 김정은이가 문 대통령에게 4.27 남북선언만큼은 제발 국회에서 비준을 좀 해달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그거예요. 남한에서도 하루아침에 휴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고 정전선언을 요구하고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미군 모두가 철수가 되면 그때 드디어 땅속에 있는 핵폭탄을 꺼내서 마각을 드러낼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건 변하더라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3대 세습체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죽고 그 뒤에 또다시 어떤 누가 정권을 잡아도 또 똑같습니다. 왜? 공산주의 이론에 입각한 북한은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변종 공산 국가를 이끌고 있는 세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남북 통일에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손짓에 제일 우선시 되는 게 우리 눈으로 봤을 때도 완벽한 비핵화가 필요하겠지만 그와 병행해서 지금 북한에서 수없는 인권 유리를 당하고 그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런 북한 주민들에게 먼저 삶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베푸는 김정은의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 언젠간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도 북한 주민과 똑같은 노예와 같은 아픔에 처할 수 있음을 모든 국민들은 아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에서 알려드린 4.27 남북선언의 국회 비준과 또 야당 대표들의 동반방부 이런 것들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유가 문재인 개인의
임종석 개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집요하게 요구한 그것을 들고 18일인가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걸 요구하고 있음을 꼭 아셔야 됩니다. 국회 비준은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만약에 국회에서 4.27 남북선언 이걸 비준해 준다면 2018년 대한민국에서 배지를 달고 국회의원을 한 사람은 모조리 반역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반방북으로 만약에 대한민국의 종전선을 이끌어내는 이런 결과가 왔다 그러면 그들 또한 반역의 대일에 섬을 분명히 손상규TV는 경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복장도 그렇고 밖에 비도 옵니다. 지금 여기는 저 아래쪽 전라북도입니다. 좀 이따 축제가 열리는 장소로 가서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좀 배경이 왜 이렇게 손상규TV 배경이 바뀌었지 이게 아니고 남의 사무실을 빌려서 지금 녹화방송을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여러분 축제 현장 여기 지금 사과축제와 한우축제 이런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셔야 되는 도대체 작황은 됐는 건지 농사는 제대로 지어졌는 건지 그런 데 가서 가수 농사를 짓는 농민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만 아니라 똑같이 아픔을 겪고 있는 시골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여러분에게 직접 전해드리고자 이 먼 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시고 조금 이따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